해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이 발표가 됐는데 결선 투표 아니고 선호 투표제로 결론이 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청년 최고위원은 불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청년 최고위원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기로 네. 했는데 이 자체가 불발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 해석이 있습니다. 캠프 분위기나 좀 어떠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언론 지상에서 나오는 게 뭔가 이제 그 비공개 최고회 끝난 다음에 물론 강덕구 최고위원이나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불발에 질타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지도부 구성 자체가 정청래 대표와 이현주 수석최고 없는 상황에서 7명 부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과반이 사실은 친청계라고 네. 언론은 분석을 하는 거고 4대 3으로 나뉘어 있는데 뭔가 이게 타협의 산물 아니냐는 의혹을 좀 낳고 있죠.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 선호투표제라는 당대표 룰에 대해서는 친청계가 마지못해 이제 용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이어가니까 네. 뭔가 이제 그 자연스럽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민주당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드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세대 문제라는 거를 많은 후보들이 이미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얘기를 했고 최고위원 후보들의 상당수도 20, 30대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28년 총선, 30년 대선 결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익 추구적으로 본인들의 지대 추구적인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결정이 사실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거고 다만 그래도 제가 그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원래 청년 최고위원직이 신설이 되면은 네.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민철 후보나 김영남 후보가 모두 다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대로 최고위원 선거가 입후보하겠다라고 말하는 기백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네.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성찰하고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는 청년층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나오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뭐 청년부 장관을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뭐 청년위원회를 만들겠다거나 그리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학생 조직을 만들겠다거나 이거는 이를테면은 이제 그 정치의 관점에서 청년들을 좀 대상화하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사실은 이제 내일 모레 할 건데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은 정치가 사실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점심에 쓸 수 있는 돈이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인데 그 최저임금이 이제 1,700원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심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나라? 물가가 좀 안정돼서 그럼요. 예, 예. 그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도 그 1시간 내가 일하는 노동하는 전체 8시간 뭐 9시간 출근해서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 하면 요 1시간의 행복을 후배들하고 뭐 밥도 좀 사고 좀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 삶이 지갑이. 그러면 이 지갑을 어떻게 좀 두텁게 해줄 건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어떻게 없애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의 해법이 있어야 네. 아 그럼 내가 저당의 저 정책을 지지해서 내가 이번에는 내가 휴가 내고서라도 투표하러 나갈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끊임없이 대상화하는 뭐 청년부 장관 뭐 무슨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근데 그 정작 그 청년이 국회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정의당에서 둘이나 정치인 청년 정치인이 들어갔지만 그 여성 젊은 정치인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진보 정치를 위해서 뭘 바꿨냐.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폐륜 정치다 이런 비판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우리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어떤 그 이게 뭐 족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모되는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대한민국 정치가 진중하게 어떻게 고민하고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은지 그렇죠.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청년 최고위원 선출한다고 해가지고는 민주당이 갑자기 청년 정치에 관심이 있고 청년 그렇죠. 정치가 뭐가 달라지냐.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과거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몫으로서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했었을 때에 얼마만큼 효능감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다만 과정상의 관리라고 하는 게 마치 지금 한창 민주당이 2030과 관련돼 있는 표심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뭔가 부결되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게 좀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고 애초에 사실은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 따로 선출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말이 영 일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룰 세팅을 미리 이제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 가까이 보이는 상황에서 룰 세팅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사람에 대한 비토처럼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참 전반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청년 정치는 뭐 이후에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한다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내놓겠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지 28년, 30년의 결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취업이 재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그리고 성장률이 3%로 상향이 됐지만 고용 전망은 10,000명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맞아요. 물론 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일자리를 30만 개를 만들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지만 올 취업자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또 역시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19만이었는데 올해는 15만이니까 4만 명 정도가 더 줄어들었고 심지어 반도체는 호황이고 특수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취업 유발 개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거냐? 우리가 이제 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자아 실현 차원에서 일을 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규를 잘 뽑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인턴을 해야만 또 취직이 됐고 뭐 비정규직 2년 해야만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해서 뭐 창업해라 이야기하지만 뭐가 또 있어야 창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삶의 대안을 내줘야 청년들이 정치로 돌아오는 거지. 네. 그게 없이 그냥 뭐 몇 개 자리 나눠주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민주당의 주류가 인식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 되신 분들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우리가 그 옛날의 그 잣대로 정치를 관찰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건 네.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지금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이 주류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미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정당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이 된 정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주류라는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입각을 하면은 세대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네. 왜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을 공격적으로 인식하는지 주류에 대한 저항적인 속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너른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취업 유발 개수 등이 낮아서 네. 사실은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성장 담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를 이룬 정말 훌륭한 세대입니다. 네. 그 업적이라는 게 탁월하죠. 근데 그 성장 담론이라는 것을 대학생 때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기간을 너무 사회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사후적으로 지금 세대가 필요한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모두의 그런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AI라든가 네. 새로운 산업 조류 속에서 우리 시대적인 요구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우리 청년들은 거기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응 포인트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해요. 정당 차원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스 미디어에 대한 인식,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건데 결국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그 20, 30대가 주류로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은 됩니다. 인구 구조에 의거해서 네. 40, 50대, 60대가 주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택에 너무 안온하게 안주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독식하는 거 이외의 기간 내에는 누구도 새롭게 자라는 새싹들을 키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류라는 인식과 성장 담론에 대한 인식을 못하면은 민주당은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라는 것도 결국 그런 시각으로 주류의 시각에서 과거에 매몰된 민주화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 거죠. 결국 세대를 탓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네. 가장 쉬운 해법입니다. 네. 그런 해법에서 탈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신중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의 결정은 그런 측면이 너무나 아쉽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경향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점점 선거 전문 정당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 미국 민주당처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트끼리 그냥 해먹는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은 없고 예.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만 하는 방식으로 되면 끝내 저는 그 국민들로부터 예. 버림받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자꾸 이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의제들과 그다음에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럼요. 네. 정치 주체로 세우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멀어지고 그러면은 유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당대회가 워낙 이렇게 20년 전까지 파묘를 하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이게 한바탕 이제 푸닥거리를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